아, 여담으로 방송 하나 찍습니다. 오늘은 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아주 빗발치네요. 전화 받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개인적인 컨설팅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파워블로거들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컨설팅 쪽을 통해서 개인 컨설팅 쪽을 통해서 돈을 갖다 많이 버는데 저는 개인 컨설팅은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 전문가들 얘기 다 들어봐도 지금 아포유님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왜 아포유님은 유명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 3대 블로거, 파워 블로거 있죠. 뭐 빠숑님, 신성철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누구였더라? 이번 책 쓰신 청울릭님. 뭐 3대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데 저는 뭐 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항상 주택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예측해왔던 건 저였는데 어쨌건 제 자랑만 하고 있네요. 자, 부동산 가격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지금 현재 상승하는 곳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곳들이 더 신고가도 갱신해 가고 있지만 더 무섭게 오른 거는 그 주변 단지들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 제가 그 서울시 1, 2, 3, 4분위로 시장 나눠가지고 설명드렸던 방송이 있어요. 지금 바로 기억 안 나는데 화면에는 올려드릴게요.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올려드리니까. 지금 이제 3분위, 4분위 시장까지도 시장 안전띠 매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폭등 어느 정도까지 폭등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서울에서 조만간 스퀘어미터당 전용면적 기준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 밑으로는 집을 못 구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불과 얼마 안 될 거예요.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84 스퀘어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0평형대 30평형대 아파트 8억 밑으로 8억 4천 밑으로 구하기 힘든 시대가 불과 한 2년 내에 도래할 거예요. 59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20평형대는 1,000만 원 훨씬 더 넘겠죠. 5억 9천 밑으로 20평형대 서울에서 집 못 구하는 시대 2년 내로 다가옵니다. 자, 아무 그러니까 이거는 고가주택 기준이 아니라 최저가주택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2005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평당 이건 전용면적 기준은 아니고 공급면적 기준 평당 1,000만 원 시대 돌아선다. 그땐 평당 1,000만 원 밑으로는 집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서울에서 2005년도에 그 얘기했던 사람 정말 많이 얻어쳐먹었어요. 저 부동산 투기꾼 미친놈 욕을 해댔는데 그분이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실제 2007년도 되기 전에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3억 밑으로 절대 못 구한 시대 왔었습니다. 20평대 2억 8천 밑으로 못 구한 시대 왔었죠. 항상 사람들은 선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쉽게 간과하는데 꼭 그래요. 시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선도하는 사람들은 빛을 못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도 그래서 빛을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죠. 자, 지금의 폭등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준점 서울에서 가장 싼 주택을 갖다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 전용면적 기준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이라고 생각 고정을 잡고 그러면 우리 집의 가치는 하고 역으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갖다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부동산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부동산님 라이브 그 실시간 카페도 들어가가지고 말장난하고 그러는데 제가 20년 이내에 거기 그 카페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년 이내에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 시대에 올 것 같아요라고 올렸더니 강영원 대표님이 놀라시더라고요. 20년이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 2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면박을 주셨는데 그 20년이 20년 남았다는 게 아니라 2년 후인 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이내에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 시대 올 것 같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파리 대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 시인하고 파리 대책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요. 부동산 시장 스퀘어미터당 1,000만 원 최저가 기준 서울시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폭등세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놔도 저는 이제는 안 먹힐 거라고 봐요. 언론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금이 부동산 집 사기 가장 저렴한 시기다. 언론사 기자들도 완전 바보들은 아닌가 봐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참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이미 4월 달에 제가 그때 집을 사야 된다. 4월 폭등설. 아니, 작년 12월 달에 지금 집 사세요. 지금 집 사세요. 지금이 최저기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작년 12월 달 12월 8일인가 제가 4월 폭등설 말씀드렸어요. 4월에 폭등한다고. 근데 정부에서 잠깐 4월 달에 또 규제책을 확 풀어버렸어요. 뭐 금융 규제라든가 그 재건축 규제라든가 심리적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줬었죠. 4월 달에. 4월 달에 뉴스들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부동산 검색하고 기간을 갖다 4월 달 한 달로 맞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4월 달에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겁을 줬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미뤄진 것뿐입니다. 겨우 3, 4개월밖에 못 미뤘어요. 여기서 규제 나온다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을까요? 어쨌든 제 예측들이 지금 어긋난 게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갖다 100여 개 찍어가면서 제 예측 어긋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 3월 전세가 하락의 비밀. 그거 외에는 제 예측이 어긋난 게 있나요? 좀 잘난 척하는 방송인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사실은 기운이 빠집니다. 전 이 상황을 막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을 전 막고 싶었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집을 구할 때 그 상실감을 다른 사람들이 안 느꼈으면 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작년 8월 달부터 그렇게 맹비난을 했던 것도 그런 상실감을 갖는 젊은 사람들이 안 생겨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책은 집값을 폭등시키는 대책입니다. 저 8월 달부터 파리 대책 발표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방송하는 이유도 사실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방송을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폭등을 즐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즐거워요. 근데 이 폭등이 오히려 못 가진 자들한테 상실감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서 돈 벌어봤자 그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도 저도 못 팔아요. 왜 얼마까지 상승할지 아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제 네이버에 여러 개의 칼럼들이 있어요. 지금 대우건설에서 칼럼을 쓰고 있지만 대우건설에 또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쓰고 싶은데 대우건설에서는 좀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들은 다 좀 잘려 나가요. 지금 현재 책임 현 정부한테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요? 제 지난 방송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얼마나 맹렬하게 비난했는지. 그리고 폭등 지금 너무 즐기실 때 아닙니다. 폭등 뒤에는 폭락이 나타나요. 근데 현 정부가 지금 현재 이 폭등은 못 잡을 것 같고요. 이 폭등이 상당 부분 긴 기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폭등 뒤에는 물론 잠깐 조정기가 있어요. 이 조정기를 갖다 저는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덜컹 하는 수준. 그리고 나서 이 폭등기는 다시 내년 하반기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위주로만 상승하고 있죠. 서울 수도권 위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까지 퍼져요. 경기도 전역으로 퍼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의 폭등은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폭등을 거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끝물을 잡는 사람들은 또다시 2008년 전처럼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부동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진짜 그게 바로 지난 참여정부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때 자살률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자살하셨어요. 그때 언론 기사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 꼴로 집 안 팔려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기사들. 지금 이거에 대한 사회적 혼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